빠듯하게 사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박철수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주변의 부부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들은 매달 나오는 연금 덕분에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손주들에게 선물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박철수 씨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더 크죠. 그렇다면 박철수 씨가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활통장과 노후통장을 분리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노후통장으로 30%를 분리하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중 약 40%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어르신은 전체의 불과 13%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부모를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에 치여 바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기에 재테크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대, 40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거나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복리 효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40대까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도 가능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식, 채권, 배당금 수익형 펀드, 적립식 퇴직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신의 성향과 위험 감내 능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60세 정년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상담 분야, 문화예술 활동, 프리랜서 업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실버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주택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집값이 낮아 처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주택 마련과 관련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무주택 상태에서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보다는 자가 중심의 거주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넷째, 보험과 연금 체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월별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경제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또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 입원비 보장, 장기요양보험 등의 가입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듯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내가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고립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취미활동, 종교 모임,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노년층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의존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늙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건강, 경제적 독립,
인간관계라는 새 기둥이 튼튼해야 비로소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고 고립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취미활동, 종교 모임,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노년층에게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의존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유대감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늙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가치 있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건강, 경제적 독립, 인간관계라는 새 기둥이 튼튼해야 비로소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작게라도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밝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월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처음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점점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결국 이순자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 보니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구한 일자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다리엔 정맥류가 생겨 통증도 심하고 피부까지 변색될 정도였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까요. 이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큰딸네 가족이 찾아왔어요. 딸이 요즘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앞으로 주던 용돈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도 컸어요. 이제 자식에게도 기댈 수 없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43.4%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부 중 89%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52%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68%는 병원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었습니다.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생활고를 버티고 다녀가셨고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지내다 갑자기 이런 환경에 노인이 적응하기란 정말 어려웠습니다. 낮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식당, 휴게실, 복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TV 소리, 직원들의 대화 소리, 다른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때로는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까지. 그 모든 소음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색했어요.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고 혼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둘째 날 체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운동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모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 지루했어요. 전주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던 때가 빠듯하게 사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박철수 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주변의 부부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들은 매달 나오는 연금 덕분에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손주들에게 선물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어요. 박철수 씨는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더 크죠. 그렇다면 박철수 씨가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생활통장과
노후 통장을 분리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노후 통장으로 30%를 분리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적금과 보험은 자동 이체로 설정해 두세요. 둘째,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969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수령을 5년 미루면 연금액이 약 35% 증가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 미루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셋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세요. 50대부터 제2의 직업을 준비해보세요. 바리스타, 반려동물 관리사, 양봉보건사, 유튜버 등 실버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취미를 수입으로 연결할 방법도 찾아보세요. 넷째, 사회복지사를 만나보세요. 각 구청과 주민센터에는 노인복지 상담사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 취업정보 등을 얻을 수 있어요. 다섯째,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마세요. 예금, 적금, 연금, 보험,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세요. 이제 늦었어. 지금 와서 뭐, 이런 생각은 접어두세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10년 후엔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박철수 씨의 지인 중에는 60세에 시작해 70세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60세에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을 모두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었어요.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며 퇴직금은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지켜냈고 70세부터는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 김영희 씨 68세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전업주부였고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로 보험금 2억 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죠. 김영희 씨는 우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은퇴 설계사와 재무상담사를 만나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뒤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았다고 해요. 2억을 그냥 두면 10년도 못 가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험금 2억 중 1억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임대 수입이 나오죠. 그리고 5천만 원은 국민주택 채권에 넣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적정한 이자가 보장되니까요.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해 두었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주식형 펀드에 조금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 수입이 생겨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히려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고요. 혼자서도 이렇게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축할 돈이 없어서 또는 이제 와서 투자해봤자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사시는 최병철 씨 20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만 해도 그분의 삶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카드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죠. 자식들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최병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파산 신청을 했어요.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기로 결심한 거죠. 그리고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먹을거리만 조금 심었는데 점차 늘려 이제는 5,000평을 놀랍니다. 무농약 채소를 직접 거래해 월 200만 원 정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아예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분류 등의 일을 찾아보거나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넷째, 노후 재테크 교육을 받아보세요. 각 구청에서는 무료 재무 교육을 제공합니다. 은퇴자를 위한 투자 강좌도 많으니 배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다섯째,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와는 달리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스스로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은 60부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돈이 모이면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들의 눈치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지난 가을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TV만 보다가 잠드는 하루를 반복하며 3년을 보내셨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건강도 악화되었고 당뇨와 고혈압은 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의사로부터 약보다 마음가짐을 덜 보게 되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지난 가을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71세인 장미영님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으로 인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TV만 보다가 잠드는 하루를 반복하며 3년을 보내셨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건강도 악화되었고 당뇨와 고혈압은 점점 더 위험한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의사로부터 약보다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집에 왔다가 제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예전에는 항상 웃으시고 긍정적이셨는데 요즘은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장미님의 인생을 바꾼 것은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였습니다. 억지로라도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마셨다. 창밖으로 새가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었다. 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기적은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주변에 작고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마트 계산원의 미소마저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얼굴에도 다시 웃음이 되돌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치매 발병률 또한 48% 낮았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로버트 울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통증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즉, 마음이 몸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장미영님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글쓰기가 재미있어져 수필 강좌를 시작하셨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글쓰기 모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의 회장님이 되셨죠. 작년에는 그 모임에서 수필집도 출간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김정님은 40년간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청년 퇴직 후에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장에서는 존중받던 사람이 집에서는 단지 늙은 사람 취급을 받는 현실에 큰 상실감을 느끼셨죠. 처음에는 우울감에 시달리셨지만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3가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40년 직장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는 멘토링 활동을 시작한 것이죠. 처음엔 요즘 아이들이 자신 같은 노인의 말을 과연 들어줄까 걱정하셨지만 의외로 아이들은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멘토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김 교수님이라 부르는 그 소리가 너무나 뿌듯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96%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단순히 생각을 긍정적으로만 가지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박 원장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훈련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긍정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매일 따라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도 더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82세의 방영식님은 작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가르쳐 주었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엉뚱한 버튼을 누르는 일도 많아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다섯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자신도 더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82세의 방영식님은 작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가르쳐 주었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엉뚱한 버튼을 누르는 일도 많아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다섯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동네 복지관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신도 더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넷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82세 방영식님은 작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가르쳐 주었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엉뚱한 버튼을 누르는 일도 많아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사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다섯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동네 복지관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숙님은 85세의 나이에도 매주 시를 쓰고 서로의 작품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는 시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래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얼마 전에는 한 회원님이 돌아가신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쓴 시를 낭독했는데 다들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나니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여섯째,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긍정적인 마음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정하고 하루 중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째,
베푸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거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작은 행동도 좋습니다. 강원도 앵성의 한 마을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사랑의 밑반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15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하며 망설였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찬을 받으시는 분들이 환하게 웃으실 때면 그날은 잠도 잘 온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으며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들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김영호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평생 일만 하다 건강을 잃으셨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다 힘든 노후를 보내기보다는 철수처럼 준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작은 저축에서 새로운 수입원 찾기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장미영님은 우울증을 이기고 수필가가 되셨고, 유정숙님은 수술 후 긍정의 힘으로 웃음 치료사가 되셨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건강을 챙기세요.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배우자도 자녀도 소중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외쳐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무엇보다 당당하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40대까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도 가능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식, 채권, 배당금 수익형 펀드, 적립식 퇴직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자신의 성향과 위험감 내 능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60세 정년 후에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상담 분야, 문화예술 활동, 프리랜서 업무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실버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